자, 음, 봅시다. 오차노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부제가 좀 살벌한데 괴물이 된 20대의 자화상. 이 책이 그 2013년도 책이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흘렀고 어,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어, 지금은 더 심화된 상태지. 더 심각하게 표출되기도 하고, 지금 이 작가가 얘기하는 방향에서 이 차별이 더 일찍 시작되고, 더 폭넓게, 어, 이렇게 심화되는 그런 사회. 통상 우리 사회의 양극화라고 하잖아. 빈, 익, 빈, 부, 익부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는 이런 양극화의 상태는, 어, 훨씬 더 커진 상태가 됐지요. 지금, 어, 뭐, 역대 최고의 그 양극화 상태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양극화가 지금, 인구 소멸, 우리나라의 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전쟁과 뭐 이런 것들을 치르지 않고서 자연 소멸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살벌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학교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수학적으로만 생각해도 수십 년 안에 나라 인구가 급감하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의 원인 중에 이런 불평등과 차별의 일상화된 문제에 대해서 10년 전 뭐 그 발행한 책인데 제법 이제 논쟁거리들을 사회에 던진 책이고 어,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하려고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자, 오차노 박사지요. 음, 어, 다양한 사회학과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교수가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 대학들 이 책에서도 여러 대학에서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면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집한 어떤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토론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거를 우리가 읽어봤잖아.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인터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뭐 이런 20대 대학생들의 어, 학력에 대한 너무 과도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학벌주의의 심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서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인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갖고 있는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야만성 같은 것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우리 전에 이제 김누리 교수가 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책하고 일종의 약간의 맥을 같이 하는 책인데 그 책이 김누리 교수가 독일 사회를 롤모델로 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혹은 68혁명의 원인, 그 결과가 68혁명이 있었다 없었다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그 독일 사회가 이렇게 달라졌고 공동체 위주로 생각하는 독일 사회와 개인주의가 너무 과도하게 발달해서 각자 도생의 경쟁의 상태, 마치 콜로세움의 경쟁처럼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진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도태돼서 다시 패자 부활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회 안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누리 교수가 비판을 했다면 이 오찬호 선생의 이 책은 어, 오히려 사회학적으로 우리 현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주로 드러내고 그 현상들이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음,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둘 다 이제 불평등의 문제와 이 불평등을 어,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왜 만들어졌을까? 그러면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계속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불평등한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야. 우리 사회가 그냥 단순히 얘기해도 인구가 줄고 있고, 어, 이 청년층들이 결혼, 뭐, 출산, 육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그래서 미래가 점점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의 어떤 원인이 이런 불평등과 그 불평등을 용인하는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사회 구조나 이 공동체 전체의 문화나 이데올로기 뭐 이렇게 복잡한 다단한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함께 어떤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옥이지만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나는 이 세상이 지옥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 지옥에서도 1등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그 이데올로기 혹은 사상을 어떻게 해서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어, 선생님도 이 책의 의견에 뭐 100% 동의를 한다거나 무조건 옳은 해결책이나 진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특히 이제 앞으로 이 선생님은 지금 현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중장년의 나이라면 너희는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10년 전에 이 책의 상황이 10년 후인 지금 우리에게 좀 더 절실하고 더 심각한 상태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주어졌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코로나가 터져서 더 이런 양극화나 부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척박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너희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너희는 그러한 세대에서 이런 문제를 떠안고 있는데, 그럼 너희는 어떤 해결책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우리 당장의 문제라고 생각해.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그래서 선생님도 어, 뭐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찬호 선생은 그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대중 강연, JTBC에서 대중 강연하는 프로그램, 거기 패널들 앉아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자기 분야의 이슈들을 설명하는 그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참석을 할 정도로 대중 강연에 그 TV라든지 뭐 라디오라든지 다양하게 자주 등장하는 사회학자야. 이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들을 여러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대학 서열화에 있고 그 대학들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이런 경쟁들을 너무 부추기고 있는 방식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주로 다루는 사회학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오찬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괜찮은 강의들, 뭐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강의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재미있게 아무래도 말을 잘 하는 사람이니까 예능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앞으로도 너희가 뭐 TV 틀다 보면 혹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매체를 통해서 만날 만한 유명한 작가고 이 사회학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 차별에 찬성하는 시민은 없다라고 돼 있잖아. 이 책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다룬 개념인데, 음, 우리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들이 있잖아. 어, 정다민, 다민아, 장서연, 네, 음, 서연이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있는 차별은 뭐가 있을까? 차별은, 음, 그냥 타고난 거 가지고, 성별 같은데? 뭐 같은 거? 성별? 성차별. 네. 인종차별이나.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은 어때? 아,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인가? 네? 우리나라에 인종차별이 있나? 아니요, 아니요. 인종차별은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 나도 우리나라에 외노다. 그, 그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어학원이나 학원들에 보면 이렇게 네, 원어민 선생님들을 구인하거든. 네, 그러면 거기에 온리 화이트라든지 백인 위주로 선발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흑인 선생님들을 왜 안 뽑냐 이렇게 항의하면 아이들이 흑인을 무서워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어, 대체로 면접 같은 거 보면 어, 그리고 그 우리 사회 안에 같이 공유 그 뭐 여행객이 됐든 다른 인종들 중에 대체로 백인들 저 서구 유럽의 하얀 피부들을 갖고 있는 파란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의적이고 상대적으로 흑인들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계열이나 서남아시아 계열의 가난한 나라 출신의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차별적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 네. 없다고 보기 어렵지. 우리 사회에 성차별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서연아? 아예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과거가 너무 나빠가지고 그렇지만 지금도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아, 그지? 네. 성차별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서연아? 그냥 옛날 유교 사상 그런 거에 남아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서연이가 네, 학원의 원장이야? 네. 그러면 그 선생님을 뽑을 때 남자 선생님을 뽑고 싶어, 여자 선생님을 뽑고 싶어? 그냥 일 더 잘하는 사람. 성별과 상관없이 일 더 잘하는 사람 뽑고 싶지. 네. 성별 똑같다면? 아무래도 능력이 똑같다면? 아무래도 남자를 받지 않을까. 왜? 글쎄요.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그냥 그럴 것 같아. 다민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정다민? 정다민 마이크 안 켰네. 네? 어, 정다민이 학원을 운영할 거야, 앞으로. 네, 수민학원 원장 될 거야. 그러면
수민학원에 선생님 뽑을 때 남자 선생님 뽑을 거야, 여자 선생님 뽑을 거야? 전 여자 뽑을 것 같아요. 왜? 아무래도 제가 예쁘다 보니까 여자가 더 편하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약간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실 것 같아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더 상냥한가? 아무래도 이미지가 좀 그렇지 않나요? 정다미는 상냥한 사람인가? 아니요. 남성인가? 아니요. 그래? 어, 회사에서 왜 남성들을 더 뽑으려고 할까? 여성에 비해서. 다미나. 음,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아무래도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음. 남자한테는 뭐 잡일 같은 것도 시키기 좋아서 있지 않을까요? 음. 다미는 잡일 같은 거 못하나? 글쎄요. 어? 글쎄요. 할 수 있지, 왜 못해? 그지? 네. 배우면 다 하는 거잖아. 네. 예를 들어서, 그, 어른들이니까, 어,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직업의 연속성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을 채용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임신과 출산에 의해서 경력이 단절돼서 내가 예를 들어서 데리고서 일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임신과 출산 적어도 1년 넘는 기간 이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똑같은 값이면 똑같은 기준이면 그런 것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까? 네. 그지? 네.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면? 그러면 경력이 단절되는 그 여성들은 그래서 좀 더 높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보통의 남자들보다 더 잘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노동력이란 말이야. 장서연, 네.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나? 네. 근데 제가 고용주면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로자 입장에는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그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고용주가 평가해서 뽑잖아. 네. 성차별을 안 한다고 하면서 몰래 성차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 많잖아.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 음, 근데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딴 나라 보면 해결된 나라들도 있진 그럼 그 않을까?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음, 막 휴가도 엄청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탄력 근무제? 그래, 그런가? 그래. 뭐 이렇게 육아휴직을 어 하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지. 법적 네. 제도를. 그지? 그럼 그런 법적 제도가 생기면 고용주는 더 부담스러워서 여성을 더 안 뽑지 않을까? 아, 그런, 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재민아, 김재민, 네.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고용주 입장에서 회사의 직원을 뽑는데 남성을 뽑는 것과 여성을 뽑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네. 여성을 뽑으면 임신과 출산이 이 사람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성의 고용을 이렇게 약간 기피하는 경향성들이 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여성 노동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 네, 재민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네. 그러면 이거 차별 아닌가? 성차별?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응, 어쩔 수 없는 얘기니까 응, 남자들은 뭐 그런 장기간 휴가를 쓸 경우가 육아휴직 빼고는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장기간 그렇게 휴가를 낼 경우들이 두 가지 이상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래 쉬는 거는 그 경영 쪽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약간 불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응. 그러면 이거는 정당한 차별인가 그러면? 정당한 차별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이건?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 안에서 여성들만 일방적으로 임신과 출산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이러한 자기의 그 노동 가치가 떨어지고 자신의 어떤 커리어에 단절이 생겨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으로부터 경쟁에서 밀려나기 싫으면 그러면 당연히 임신과 출산을 안 하면 되겠네. 그지, 재민아? 네, 응.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0.7명까지 떨어지는 거잖아. 아무도 애를 안 낳겠다고 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지? 네, 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어떤 거냐, 누구 관점에서 당연한 거냐면 고용주 관점에서는 당연한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리가 시장의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상품이 아닌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교육되는 거라고.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의 사상이고 이데올로기인데 이렇게 기업인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런 관점을 뭐라고 하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야. 자본가의 입장에서 시장에서 자본가의 입장에서 당연히 여성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지. 월급을 적게 주거나 아니면 고용을 좀 못하는 거지. 어쩔 수 없지. 이런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돈 버는 자본가, 아주 극소수의 자본가의 관점이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앞으로 노동자가 되고 기업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기 그 지금 선생님들이 여자친구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언급했는데도 성차별적인 이런 문제를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것,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런 공기에서 우리가 크고 있는 거야. 이 오차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관점은 이 관점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사람이라고, 상품이 아니고. 그러면 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의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서 여성들의 능력을 사회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고 여성들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이런 불합리가 존재한다면 이런 성차별적인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다시 바꿔가려면 다시 말하면 지금 오창호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차별에 찬성하는 시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를 낳는 문제는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개인이 모두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자기 커리어와 육아 사이에서 저울질해서 내 커리어를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우리 사회가 지탱할 수 없는 상태로 붕괴해서 없어질 거잖아. 그게 현실화됐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 사회가 없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지. 10년 전에 선생님 그 대학 동기들 중에 싸움이 났어. 어떤 싸움이 났느냐면 그 공무원 부부가 있는데 우리 후배는 그 남자 공무원이야. 공무원 부부 중에. 그런데 두 부부가 결혼해서 아주 귀여운 아이를 낳는데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남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거야. 산후조리 맞추고 나머지 아이를 키우는 1년 정도를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혹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 나중에 어차피 여자들은 출세하기가 어렵고 돈도 남성들이 더 잘 버는데 그리고 네가 더 앞으로 승승장구해서 더 높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남자는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고 좀 힘들 대로 네가 더 하는 게 낫지 않냐? 너 어쩌려고 남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이런 마인드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성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단단히 유지하고 있는 거지. 이대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모든 사상들의 근거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 우리 전에부터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가 특히 어, 뭐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사회 관습들 혹은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은 대부분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공동체가 같이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는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존의 이런 남녀 차별적인 이런 사상들이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사상을 발명해서 바꿔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앞서서 남자들이 10시간 일한다면 나는 그러면 12시간 일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할 거야.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서 이 차별의 문제를 나 혼자서 해결해서 나만 빠져나가겠다고 하면 이거는 끝도 없이 그냥 이런 사회에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모든 만든 것들은 우리 공동체가 합의해서 민주사회에서 같이 야 이런 생각을 통째로 우리가 다시 바꿔야 돼. 학생들한테 교육도 다시 하고 언론이나 이런 것들 압박을 가해서 새로운 사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린 망할 거야. 이렇게 해서 바꿔내야 되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의 서열화지. 자, 선생님이 이 책을 우리가 뭐 다 읽은 친구들도 있고 뭐 좀 못 읽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선생님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가는 것은 이 과잠의 계급도야. 성훈아, 성훈아, 재민아, 재민아. 네, 자, 이 과잠을 입은 이 오빠는 어느 대학인가? 안양, 어? 좀 읽어줄래, 영어를? 서울 서울대, 내셔널, 아,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지. 이 오빠는 어떤 오빠야? 네, 서울대 학생이잖아, 서울대 학생. 네. 음. 그 밑에 이 부분은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아래 부분은?
College of Medicine. 뭐야? 의, 그 약학대. 의학 계열 그 의대라는 거야. 의과대학. 의학대학이지. 종합대학은 서울대고 종합대학 안에 단과대학 그 칼리지는 메디슨이라고 돼 있으니까 의학 계열이겠지. 그러면 아마 서울대 의대 학생일 거야. 어, 재민이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 재민아. 네, 저과잠 입고 다닐 거야, 안 입고 다닐 거야? 입고 다녀야죠. 왜 입고 다녀?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과시. 네, 그러면 재민이는 어느 대학 수준까지 과잠을 입을 것 같아? 그, 뭐, 스카이를 포함한, 뭐, 중앙대 이런 데 있잖아요. 응, 그런 사람들이 이름 대면 다 아는 응. 그런 곳에 만약에 합격하면 입고 다니지 않을까요? 너 안양대 과잠은 입을 것 같아, 안 입을 것 같아? 아닙니까? 어, 과잠은 거의 다 있는데 학생회가 아니면 엔간해서 안 입는데 선생님이 찾아봤어. 야, 우리 지역에 그래도 안양의 가장 큰 대학이 뭐 성결대도 있지만 안양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이름이 들어간 그 안양대 과잠을 안 입을 거래. 그러니까 과잠을 입는 이유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민이가 연세대학교 가면 엄청 기분 좋겠지. 네, 그럼 연대 과잠을 입겠지. 네, 근데 옆에 그 서울대역에서 서울대 막 의대 서울대 과잠 입은 사람들이 막 탔어. 네. 그러면 재민이 기분이 어떨까? 제가 연대인데 다른 사람들이 서울대를 입고 음, 있다고요? 음. 어떨 것 같아? 조금 약간 부러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노력을 해서 그런 연세대학교라는 음. 학교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도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안양대 간 사람 노력 안 하고 간다 그러면 아, 그건 아닌데. 응. 야 안양대는 그러면 안양대는 반에서 몇 등 하면 가? 중학교 기준으로 30명이라고 치자. 그럼 안양대를 가려면 30명 중에 몇 등 하면은 안양대에 갈까? 15등? 대체로 한 10등 정도 해야 가거든. 15등이면 못 가. 15등이면 5등급이 4, 5등급인데 안양대는 3점 몇 등급이니까 10등 정도 해야 돼. 그럼 반에서 10등 하면 공부 못 하는 거야? 공부를 그래도 좀 하는 거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하는 거지. 좀 네. 해가지고 안양대 갔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갔다면 그냥 좀 입고 다녀도 되지 않나? 그러면 자, 서울대 연고대를 스카이라고 하잖아. 네. 그럼 스카이를 가려면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돼? 전체 중에? 30명 중에요? 아니, 퍼센트 100명 중에. 고등학생 100명 중에 몇 퍼 안에 들어야 스카이를 갈까? 1%? 통상 한 뭐 그 2%에서 3% 낮은 과들은 3% 정도면 간단 말이야. 네. 네? 그러면은 반에서 한 명이지, 한 명. 네. 통상 인서울이라고 하잖아. 인서울. 인서울 대학을 우리 한 10%에서 15% 정도 얘기하니까 반에서 3등 안에 들어야 인서울 대학에 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잠은 그냥 전체 요만큼의
한 반에 3명 정도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네. 그지? 네. 그런데 지들끼리 서울대만 써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여기다 의대 써붙인 거잖아, 밑에. 서울대 학생들 중에서도 서울대 국문과하고 서울대 이 메디슨, 컬리지 오브 메디슨이라고 써 있는 저 잠바를 입은 사람이 같이 다닌다면 서울대 국문과 학생들은 또 꿀리겠지. 네.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피라미드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아주 미세한 피라미드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너는 나보다 못하고 너는 나보다 못하고 이렇게 서열화하는 거지. 아주 극도로 세분화된 서열화를 만들어. 그러면 극도로 세분화된 이 서열화는 우리 사회의 장점이 뭘까? 이렇게 된 장점. 음. 위에 그 상층 위층에 위치한 사람들은 이득을 보기 편하겠죠. 그렇지. 기등을 보.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칼날처럼 얇은 층으로 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써놓은 거잖아. 계층을. 학벌로. 그지? 네. 이렇게 하면 뭐가 좋길래 이렇게 할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없나? 지훈, 박지훈. 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어? 인간을 뭉탱이로 이렇게 가르지 않고 1등부터 꿀등까지 나누는 것처럼 막 세분화해서 모든 사람들의 계층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우리는 이루고 있는 거야? 뭔가 약간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위치를 네. 분리를 해놓으니까. 그러면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겠지, 아주 세부적으로. 네. 음.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어? 뭔가 약간 아래쪽에 있으면 좀 더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음, 위쪽에 있으면 약간 좀 성취감을 얻을 성취감. 수 있고. 음,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경쟁이 심화되겠지. 경쟁이 심화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어? 아래에 있는 사람, 나는 이 책에서 나오지만 서강대 경영학과에 다니는 학생이 이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저는 말버릇처럼 뭐라고 하는데 수능을 실수해가지고 그렇다고. 수능 시험 한번 잘못 봐가지고 평상시보다 실력이 수능 성적이 안 나와서 제가 서강대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 갈 수 있었는데. 이 얘기 맨날 한대잖아. 이 시선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서강대 경영학과 다니면서 서강대 일반 사회학과나 뭐 이렇게 자기보다 밑에 있는 대학들, 뭐 서성한 밑에 있는 뭐 중경외시 건동욱 뭐 이런 대학들을 약간 낮춰보는. 그러면 자, 실제로 그러면 스카이를 다니는 학생하고 밑에 서성한을 다니는 학생이 점수 차이가 수능 성적으로 문제 한두 문제 차이거든. 한두 문제 더 맞춘 사람은 서울대 연고대 가고 한두 문제를 덜 못 맞춘 사람은 몇 문제 더 틀린 사람은 서성한을 간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큼의 능력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나? 그 사람의 등급을 나눌 정도로 저렇게 마치 문신을 새기듯이 무슨 과잠을 입고 서울대 과잠 입은 애들이 연대 과잠 입은 애들보다 점수가 몇 점 차이 안 나는데도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수능 시험 문제가 너희도 뭐 알다시피 뭐, 뭐 몇백 문제 되는데 몇백 문제 중에 한두 문제를 더 잘 맞추면은 위에 대학 가고 한두 문제를 틀리면 밑에 대학 간단 말이야. 시험 한 번 봐서. 그런데 그 점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그 사람의 실제 노력이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냐는 거야. 서연아 어떻게 생각하냐? 네?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보자.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있고 연세대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수능 성적으로는 수능 문제 한두 문제 차이라고. 그지? 네, 한두 문제 차이야, 진짜. 그런데 그 어떤 몇 날 며칠에 모여가지고 시험을 봐서 한두 문제를 더 많이 맞춘 사람과 한두 문제를 더 못 맞춘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살 거야. 근데 네, 어떤 사람은 서울대 사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연대 사람으로 살아서 그 한 번의 그날 시험에 따라서 누구는 서울대 사람이니까 연세대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와 우월한 위치 더 편한 어떤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근데 음, 결국엔 실수를 자기가 안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실수를 안 하면 되지. 그 실수를 사람은 실수를 안 했어. 그러니까 전날 밤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인생에서. 태어날 때 네, 그 실수를 좀 덜 하면 어떻을까 정도인데, 그 학생들이 1년 동안 서울대 간 학생과 연세대 간 학생이 수능 성적을 모의고사를 계속 보잖아. 그러면 서울대 네, 간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과 연세대 간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은 어차피 반영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시험 한 번의 성적으로 간다면 정시처럼 그럼 나머지 네, 시험에서는 연세대학교 학생이 계속 잘 봤다가 한 번 시험에서 시험 스타일이나 문제를 당연히 내가 내는 자기가 내는 게 아니니까 출제자에 따라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 성적이 갈릴 수도 있잖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모의고사는 얘가 계속 잘 보다가 1년 내내 잘 보다가 뒤집히는 경우들도 왕왕 있단 말이야, 실제로.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그럼 그런 경우는 누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선생님 생각엔 알기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 서연이가 볼 때 100점 맞는 학생하고 수학을 서연아 네. 수학 문제를 한 개를 틀린 학생하고 비교했을 때 수학을 100점 맞는 학생들이 확실히 잘하나? 또 하긴 할 텐데 그냥 거기서 거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바뀌기도 하잖아. 한 번씩 시험 볼 때마다 누가 100점 맞고 하나 네, 틀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서울대와 연대가 결정되는 거라고. 그지?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인격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잖아. 지금 우리 네. 사회의 모습이. 이거 되게 좀 비합리적인 방식의 분배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책이야, 이 책이. 어, 다음 사진은 뭐냐면, 이거 한번 읽을 사람 있나? 재민? 재민아, 네, 읽어보자. 네, 대, 모르겠어요. 성, 이룰 성. 다음, 배울학이지? 대성학원이야. 아, 밑에는 뭐라고 강남 대성이라고 써 있지. 네, 인문 일반이라고 써 있는 거야. 문과 일반에 다니나 봐. 이 과점은 대학 과점이 아니라
강남의 가장 유명한 강남대성학원이라고 하는 대성학원의 과잠이야. 네. 재수학원. 음, 이 사람은 자기가 재수생이라고 저 과잠을 입고 다니는 거야. 왜 그럴까? 강남대성은 좋은 학원이니까. 좋은 학원이니까. 너 수민학원 과잠 만들면 입고 다닐 거야? 그래요? 글쎄. 강남대성은 재수생들 중에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되는 학생들만 다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봐가지고 일부 학생들만 다니는 학원이야. 그리고 학원비가 엄청나게 비싸. 그러면 적과잠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상징이야?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재수생이고, 그리고 저 엄청난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집안의 재산이 있다는 걸 상징하지. 다음 장면은 교복데이라는 건데, 정다민 교복데이 들어봤어? 아니요. 만우절날 4월 1일 날이 교복데이야. 대학생들이 자기 모교의 교복을 입고서 교복을 입고 대학에서 그 수업을 듣고 노는 거야. 술집도 가고. 음, 재밌겠지?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교복데이가 뭐가 문제냐면 이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어, 특정 학교 출신임을 또 드러내는 방식이야 이게. 그래서 명문 고등학교 출신이다. 나는 과학고 출신이고 외고 출신이고 대원 출신이야. 대일 출신이다. 이런 이 명문고 의식을 뽐내기 위한 어떤 또 장인 거야. 왜? 어차피 같은 대학이야. 그러면 고만고만 하잖아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고등학교 때 더 높은 수준의 좋은 학교 출신이라고. 이것들을 은연중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음,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거야.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진짜 인간이라면. 어, 선생님도 그 20살 이럴 때 군대 가면 높은 계급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막 장교 정복 입고 막 번쩍거리고 계급도 철제 계급으로 다니고 남들보다 높은 계급이고 싶어서 군 장교 생활에 도전해서 아주 개고생을 한 거야. 그러면 장교 정복에 중위 계급장 달고 막 걸어 다니고 싶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되게 좀 창피한데 그런 게. 왜 그랬는지 내 마음은 알아.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좋은 차를 타고. 그지? 아니면 인스타에 정말 좋은 비싼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걸 사진을 올리고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서 막 이렇게 어 비싼 비용의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임을 과시하고 그지? 우리는 이런 과시들의 욕망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런 과시가 결국에는 구별 짓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라는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나는 너보다 위고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야를 자꾸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은 반드시 나는 누구보다 못하다는 의식을 동반하지. 그런데 그것이 단지 학벌로, 수능 성적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으로 평생 그것이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우리나라의 사회가 별로 합리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이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샌델 교수의 하버드의 교수인 공정하다는 착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이클 샌델의 책이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인 미국의 하버드의 교수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하버드 교수의 최연소 교수 종신 교수 자리를 따낸 아주 대단한 그 전 세계적 석학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한 2, 3년 전에 냈단 말이야. 우리는 능력주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몫의 배분을 갖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는 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 우리는 알지만 당연히 그 부모의 교육 수준과 그다음에 경제 수준이 자식의 학력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 책에서도 부모님이 이런 전문직인 아이들의 꿈은 대체로 자기도 전문직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높은데 그와 반대로 부모님이 전문직이 아니고 단순 노무직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그 꿈꾸는 것 자체가 아래를 꿈꾸잖아.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선생님, 사교육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집안의 부와 부모님의 교육 정도 혹은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집안의 화목도 정도 심지어 아니면 타고날 때 우리가 어떤 재능들을 갖고 태어났는지 혹은 남성으로 태어났는지 여성으로 태어났는지 등등이 결국에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잖아. 심지어 운이잖아. 아까도 사회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불평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혹은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걸 당연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회의 관습이나 사회의 어떤 그 사상, 이데올로기 혹은 분위기, 언론 이런 것이란 말이지. 우리가 지금 평촌 학원가에 있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인데 이 지역은 사실은 사교육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그런 지역이야. 그래서 경기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아파트 값이 서울에 비해서 낮지가 않아. 그런데 어, 이 지역에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학원도 많고 교육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통학하기도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고 이런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런 데 살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이런 데 살면서 이런 데 학원을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불운해서 상대적으로 불운하다고 해보자. 불운해서 저기 시골에서 돌러보면은 다 농부들밖에 없는 농사 짓는 분들밖에 안 계신 그런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당연히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르고 조건들이 다른 상태에서 분배된 결과가 어쩔 수 없이 너는 좋은 대학 못 나왔으니까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은 당연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정답인 어떻게 생각하나? 네? 다민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장서연은 좀,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한 것은 그, 이런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걸 텐데, 그지? 네, 음. 이게 이런 방식의 장점하고 이런 방식의 단점이나 이게 이런 방식이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네, 이런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이 이러한 부조리를 넘어설 정도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면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음, 그러면 어떤 거 같으냐면 내가 아니니까 다행이다라고 나는 그래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공부머리와 이런 건강과 교육 수준과 부모님을 만나고 이런 환경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별로 나쁜 조건이 아니야, 경쟁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부조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그냥 용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바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연이가 회사에 취직하려고 네, 했는데 더 너가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런 문제도? 그럼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너가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잖아. 네, 그치? 그건 운이지. 그러면 사회가 평균적으로 남성한테 더 관대하고 더 좋은 그 가치를 부여한다면 상품으로서 그러면 나는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에 태어났을 뿐이잖아. 그러니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난 더 노력해서 나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딴 여성들은 뭐 전체적으로는 다 평가절하될지라도 혼자서만 이렇게 더 높은 상태가 돼서 이 부조리함을 내 노력으로 극복하겠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통상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꿈 자체를 아예 못 꾸게 만드는 세계이기도 하거든.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은 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여성이니까 뭘 못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성취하려면 수많은 경쟁들을 더 많은 경쟁들을 뚫기 위해서 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지금 성이라고 하니까 되게 다가오지만 그게 피부색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아니면 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내가 태어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이런 수많은 것들이 모든 차별의 근거가 된다면 이것들을 우리는 함께 다 우리 사회가 함께 이 차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음, 라고 그, 생각한단 말이지. 그지? 네, 그런데 어떤 거냐면 그런 거 생각하려면 내가 그런 이 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이런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한다면 그 내 노력이 들어가는 이거를 차라리 그냥 내가 경쟁해서 이렇게 높게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냥 이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활동하는 그 시간들을 쪼개가지고 차라리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자기 개발하고 영어를 더 하고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하고 체력을 더 기르고 뭐 성형까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는 사회잖아. 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지금처럼 붕괴하는 거지.
해결책은 없을까? 재민아, 네, 이런 문제에 해결책은 없나? 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재민이가 정치를 해서 혹은 대통령이 돼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가 되면 어떤가? 좋죠. 아니면 어떤 A란 지도자, B란 지도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들으니까 A는 경쟁을 강조하고 B는 이런 평등이나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서 사회 부유층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전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펴는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로 더 많이 뽑으면 이런 사회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네, 그지?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각자 도생하겠다고 내가 부자 되면, 그냥 아직은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 되면 세금 많이 걷는 거 싫을 거니까 지금부터 세금을 조금 걷고 부자들 세금을 감면해줘서 부자들은 더 부자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세금으로 이전시키는 이런 그 공동체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클 수도 있단 말이야. 과잠 있다 보면. 그지? 나만 올라가면 되지. 나는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됐어. 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예전에 서울대 학생들은 어떻대? 우리가 수많은 경쟁의 제 최정점에 섰다는 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와가지고 여기 서기 때문에 서울대 배지 다니고 다니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서울대 배지도 안 달고 다녔다는 거잖아, 옛날 사람들은. 너무 낭만적이지? 우리의 성공은 누군가의 실패를 딛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좋을 수는 없단 말이야. 행운과 불운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잖아. 우리가 다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당일날 배가 아파가지고 수능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 물론 이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지. 그지?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좌절했다면 그렇게 가난한 상태가 됐다면 가난한 사람은 너무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좌절이 계속되다 보면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 그거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저 알코올 중독에 빠졌으니 저 사람은 가난해. 그러니 저 사람의 저 가난은 저 사람 책임이야. 내가 왜 내 세금을 저 알코올 중독자한테 전이시켜야 되지? 우리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내가 노숙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잖아. 왜? 우리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고, 그런 건강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머리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세 가지가 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냐고. 시민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 텐데, 우리가 민주시민이다라든지 시민 의식을 가져라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안양시의 시민이란 얘기랑 다른 얘기야. 시민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력 창출의 주체야.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어. 왜? 내가 상층민이면 강남의 사람이 지난 그 파란당에서 빨간당으로 바뀌면서 부동산을 한 2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의 세금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없어졌어. 정부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걷지 못한 세금들, 여태까지는 걷었는데 걷지 못한 세금 때문에 지금 나라는 엄청나게 이 적자가 심하단 말이야. 그 어느 때보다. 그 한국은행한테 정부가 돈을 빌리고 막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막 이렇단 말이야. 당연히 그러면 뭐부터 줄이겠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그 투자, 복지 이런 것들 줄이는 거지. 어차피 돈이 없으면.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니야. 어딘가에서 줄였는데 어딘가에서 늘려줄 방법은 없잖아. 여기서 안 걷었으니 줄 수 없는 거지, 밑에를. 이런 사람을 뽑을 수도 있어. 왜? 내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멍청하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걸 뭐, 그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왜? 우리는 뭐 이기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이 사회가 어떤 것이 정의로운지 우리는 이익 말고도 꼭 이익이 아니어도 옳다라든지 아름답다라든지 선하다라든지 그것이 진실에 가깝다든지 그것이 합리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권력자들을 위한 이 권력을 밀어주는 정책들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아는 방법으로 모두가 좀 더 부조리 하지 않은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고 미래를 어, 그 개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물론 이제 반대 방향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야. 이런 가치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래. 공공정책 결정이라는 게 별 대단한 것도 아니야. 대통령 뽑기야. 아니면 국회의원 뽑는 거고, 지방자치선거에서 사람 뽑는 거고, 우리 조직에서 사람 뽑는 거고, 내가 직접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시민이라고. 그래서 대중이 아닌 거야. 일반 사람들이 아닌 거야. 일반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보편성이고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이 필요해. 공부가 필요하다고.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사회는 이렇게 인과관계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것 말고도 아름다운 것은 뭐고, 옳은 것은 뭐고, 가치 있는 것은 뭐고, 선한 것은 뭔지를 조화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루 종일 놀고 혹은 하루 종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서 공부할 수 없다면 이런 능력들을 갖출 수가 없다, 우리가. 너희가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한테 니네가 사회 상층민으로 올라가면 니네가 성공해가지고 서울대 과잡을 입으면 그 서울대 출신들이 뭐 할 거야? 사회의 주요 결정들을 더 많은 확률로 하겠지.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 올라갔느냐?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고 갔느냐? 나만 잘 살겠다고 이 사회의 부조리를 눈 감고 거기에 올라갔느냐? 아니면 내가 올라가서 더 아름다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래서 아는 것은 중요하고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뭐 선생님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 휩쓸려 가는 것도 아니고 아 이런 관점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들어보니까 그런 점이 좀 타당하기도 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런 측면을 선생님이 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 의견의 주체가 되고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니네를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이 사회가. 자, 다음 시간은, 다음 주는
이것의 오늘 같은 얘기의 정반대편에 있는 얘기이기도 해. 어떤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의미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더 효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 책에 보면 애플도 나오고 뭐, 어, 뭐 이렇게 와인 회사도 나오고 스피커 회사도 나오고 전자제품 회사도 나오고 뭐 호텔 회사도 나오고 아니면은 와사라라고 하는 이 친환경 접시, 일회용 접시 회사도 나오고 하는 이 굉장히 다양한 그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주는 책이야. 그래서 어, 좀 선생님이 이제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좀 배치를 한 것이고 이 책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를 창업하거나 선생님처럼 이렇게 뭐 수민 국어 학원을 만들 때 우리 학원은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로 이 시장에서 먹힐까 이런 것들 고민하겠지. 그럼 이 브랜드를 잘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도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도 앞으로 어떤 노동자로 혹은 그 결정을 하는 어떤 리더로서 자기 조직에 대해서 이 브랜드의 가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애플 같은 회사는 어떻게 만들지? 애플의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 온 거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재미있을 거고 좀 유익한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좀 쉽게 쉽게 읽히는 책이긴 하지만 미리미리 잘 읽어서 수업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고생했습니다. 안녕. 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동혁이도 안녕.